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일 텐데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이번 대처법에서의 매도, 익절, 리밸런싱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한 퇴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제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3,3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31% 수익률과 360만원 수익 중입니다. 바로 어제도 관망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가 이번 주 내내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다가오는 새벽 3시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발표되고 새벽 3시 30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제가 새벽에 FOMC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공유드릴 테니 제 채널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950년부터 현재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9월 말이 모든 1년 중 가장 최악으로 약세를 보이는 날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딱 9월 말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9월 30일까지 미국 증시가 올해 최악으로 힘없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해둘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유가도 상승하고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FOMC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하려는 사람들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증시가 힘이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이죠. 즉 지금 상승하기 위해선 어떤 호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황은 중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중요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현재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슬슬 밑밥을 또 던집니다. 바로 연착륙은 힘들 것이고 경착륙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경기 침체 밑밥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에 대한 각오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 어떤 채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경기 침체 대처법에 대해 진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시작되어 왔던 경기 침체 우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출 순 없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봤을 때 오긴 올 것 같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경기 침체를 무서워해야 하고 왜 우리가 이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경기 침체는 높은 확률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주식시장에는 또 하락장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작년 2022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찾아올 텐데요. 경기 침체를 동반한 하락장은 무려 약 2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속되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금리 인상 사이클과 경제 사이클을 봤을 때 기정사실화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 각오와 대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자산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자료를 오늘 영상에서 드디어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내일 회원 전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경기 침체를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 보유하면서 시간으로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일부는 익절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하락장이 올 것 같으니까 일단 다 팔고 경기 침체가 끝나면 매수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 3번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도 맞출 수 없는 신의 영역이는 만큼 스스로 타이밍 맞춰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즉 저는 오늘 3번을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대처법입니다. 계속 보유하면서 시간으로 이겨낸다.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만 활용한다면 가장 자산을 불리기 좋은 방법입니다. 이 1번 대처법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투자자들이 바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입니다. 워렌 버핏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전 세계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시달렸던 1974년이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모두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경기 침체, 마치 지금과 가장 비슷하다 불리는 그 시기에 워렌 버핏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투자를 했는지 한번 워렌 버핏의 투자를 살펴볼까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연간 수익률과 같은 시기 S&P 500 연간 수익률입니다. 워렌 버핏은 무려 13번의 경기 침체를 그대로 다 때려맞은 장기 투자자이며 역사상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립니다. 그런 그도 1966년에도 마이너스 3.4%로 손실, 1970년에도 마이너스 4.6%로 연간 손실, 1973년에도 마이너스 2.5%로 연간 손해를 받고 아까 사진으로 공유드렸던 1974년에는 무려 마이너스 48.7%로 연간 손실을 받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는 1974년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마이너스 50%를 찍었던 시기입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용기를 가지고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에 2년 뒤 129%라는 어마어마한 연간 수익률과 3년 뒤 46%라는 어마어마한 연간 수익률, 그리고 5년 뒤 또 102%라는 엄청난 연간 수익률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 기회는 숨어 있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999년에도 마이너스 19.9% 손해를 받고 2002년에도 마이너스 3.8% 손해, 2008년에는 마이너스 31.8%로 또 어마어마한 자산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좀 이따 공유드리겠지만 마이너스 31.8% 손해를 봤던 그 시기에 워렌 버핏은 미국 주식을 사라, 나는 미국 주식을 지금도 사고 있다 라는 기고문을 작성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즉 이때도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었고 워렌 버핏은 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선택하며 13번의 경기 침체를 단 한 번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다 때려맞은 진정한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상태죠? 바로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1번 대처법의 핵심이며 우리의 심적 고통은 솔직히 가장 크겠지만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대처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 가장 손실을 많이 봤던 해가 1974년인데 이때 워렌 버핏 역시 자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때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그는 말하죠. 역시 자산이 박살났던 2008년 금융위기, 이때도 자신의 자산은 박살이 나고 있는데 미국을 사라 라는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계좌를 당연히 박살내겠지만 좀 더 멀리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인생에 몇 번 오지 않는 골든타임 기회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말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지만 이는 진정한 장기 투자자에게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라고 우리가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처법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정말 미국 주식에 대한 강한 확신과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이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공부가 머릿속에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며 확신을 얻어야 한다 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그룹이 항상 있습니다. 미래에도 이런 부류의 그룹은 계속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즉 이제 우상향은 끝났다, 이제 미국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부류의 그룹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피터 린치는 조정장과 하락장에 대해 매년 찾아오는 겨울과 같다며 이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피터 린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하락장이 오죠. 그리고 그 하락은 큽니다. 산수를 간단히 대입해 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10% 넘는 하락장은 50번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93년 동안 50번이 있었으니 2년마다 우리는 조정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조정장이라 부르는데 이 조정장은 빠르고 쉽게 돈을 잃는다는 것을 제법 그럴싸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은 10% 이상의 조정장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 50번의 조정장 중 15번이 25% 이상의 폭락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베어마켓이라고 부르죠. 15번의 폭락장이 93년 동안 있었으니 6년마다 베어마켓, 즉 폭락장을 맞은 셈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매번 시장이 하락한다는 그 단순한 이치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즉 이번 8월, 9월과 같은 조정장과 작년과 같은 하락장은 앞으로도 매번 주기적으로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이는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서 당연한 패턴이죠. 그리고 이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대한 각오를 해두어야 한다고 피터 린치는 우리에게 마인드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대처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면 경기 침체가 오던 말던 난 이미 버틸 각오를 해놨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받아들이고 자산을 점프시키겠다는 진정한 장기 투자자 대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처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2번입니다. 2번 대처법은 일부 비중은 익절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늘려둔다 라는 대처법인데요. 모두 파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주식은 60% 정도 남겨두고 나머지 비중을 익절해서 40%는 현금으로 두거나 채권으로 자산을 옮겨두는 거죠. 그러나 이건 아시다시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한 후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는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마지막 금리 인상 후 금리 동결을 하는 기간을 살펴보니까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5개월까지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평균적으로 5, 6개월 정도 금리 동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당장 오늘 다가오는 새벽 금리가 동결이 되고 앞으로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년 초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그 각오를 해두어야 합니다. 빠르면 내년 초, 늦어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자료를 살펴봤냐면 바로 이번 대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 시작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청록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이며 빨간색 선이 S&P 500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일 텐데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이번 대처법에서의 매도, 익절, 리밸런싱 타이밍입니다. 자, 첫 번째 파란 동그라미를 보면 1999년 닷컴 버블 폭락 전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를 보면 폭락 전 어깨 그 어딘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이때를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익절, 매도, 리밸런싱 타이밍으로 봅니다. 자, 두 번째 파란 동그라미를 보면 2004년부터 금리가 상승하더니 2006년에는 금리가 동결이 되고 그러다 2007년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가를 보면 리먼 브라더스 폭락 전 꼭대기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가 제가 강조하는 금리 사이클에서의 익절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기를 볼까요? 2017년부터 조금씩 금리를 올리더니 2019년부터 서서히 금리를 내립니다. 이때를 익절 타이밍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가가 더 상승하는데요. 이럴 때 쫓기듯이 불타기를 해버리면 코로나 대폭락 때 크게 당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때도 매우 좋은 익절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매수는 또 언제 해야 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매수 타이밍은 바로 금리 인하가 쭉 진행되고 나서 금리 동결이 다시 제대로 시작될 때, 즉 금리 인하가 끝났을 때 이때를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첫 번째 2003년이 딱 그 시기이며 이때 주가는 바닥 그 어딘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2009년을 봐도 금리 인하가 멈추고 제로금리로 동결이 시작되는데요. 이때가 바닥 그 어딘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20년 코로나를 봐도 금리 인하를 멈추고 동결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반등 초입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리 대응하고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실제 경기 침체가 찾아왔을 때 1번 대처법이나 2번 대처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투자 원칙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2억 5천 정도 들어있는 첫 번째 계좌는 1번 대처법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만히 보유하며 떨어지면 웅주팔 계획입니다. 이 계좌로는 고통도 견뎌낼 것이고 지루함과 지침도 견뎌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멤버십에서는 웅줍 시즌2 계좌로 2번 대처법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제 멤버십에서는 현재 8월 초 어깨에서 전량 익절했고 지금 분할 매수를 통해 이 위기로 보이는 상황에서 기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그때 익절을 할 계획이며 당연히 멤버십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채권 투자 비중을 높일 텐데 그 역시 멤버십에서 실시간으로 제 포지션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있을 때 다시 언제 큰 비중을 주식으로 바꾸는지 그 부분도 실시간으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멤버십 분들과 이번 웅덩이에서 구글 10% 수익과 테슬라 13% 수익을 받고 8월 초에 전량 익절하고 지금 다시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비용 그 이상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산을 불리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정보도 드리면서 여러분의 자산도 함께 불리는 것이 제 멤버십의 궁극적인 혜택입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경기 침체입니다. 이때 주식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그 각오를 해둔 상태로 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꼭 멤버십에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고 확신을 얻어 경기 침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로 다가오겠지만 우리 극소수 웅줌러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로 보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때를 대비합시다. 다만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줍줍하고 있죠. 5줄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경기 침체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좀 귀찮고 지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심과 끈기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